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아직도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휴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는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믿겨지지 않지만 오늘이 바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라고 합니다. 김혜영 캐스터, 아침부터 굉장히 후텁지근하네요. 네, 이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일상이 된 듯합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시원해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바짝 올려 묶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절기 입추가 무색할 만큼 아침 열기가 굉장합니다. 또 어제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셨죠? 오늘도 소나기에 대비해서 튼튼한 접이식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올 텐데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단시간에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야영객들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를 조금 넘어섰고요. 낮에는 서울 35도, 광주 36도 등으로 대부분 내륙 지역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강릉 30도, 속초 29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불쾌지수는 오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음식물은 꼭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낮은 외출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나기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지속되겠습니다. 잠시 서 있기만 했는데 커다란 찜질방에 들어온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요. 특히 냉방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헬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릴게요. 먼저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 씨 나와주셨고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장미아 씨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줌바 피트니스 중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보실 장르는 팝입니다. 팝! 네. 팝!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팝? 네, 맞아요. 네. 대중적인 장르가 팝이잖아요. 네. 근데 팝을 줌바스럽게 믹스해서 만든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배울 그 팝 동작은 어디에 좋은가요? 네, 팝 동작은 유산소 운동과 같이 배에 힘을 꽉 주고 하는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배에 힘을 주면 좋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동작을 먼저 배워보실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그냥 가볍게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셨다가 모아서 내려오세요. 오. 네, 한 번 더 쭉 모아서 가셨다가 내려오시고요. 네. 좌우로 한 번씩 움직이실 건데 손을 이때 가는 방향으로 몸을 한 번씩 위로 하면서 손도 같이 뻗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 손동작을 우리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과일을 따드시라고. 네, 맞아요. 플러밍고 시간에 배웠는데요. 네. 위, 앞에, 앞에. 이게 첫 번째 동작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 볼게요. 네. Maybe I fall too fast. Maybe I dream too much. Maybe I give my everything. Well, maybe I shouldn't have. Maybe I try too hard. Maybe I go too far. As long as I'm heading for the moon, I'll catch a ride on a shooting star. And I don't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작이세요. 어이, 좋아, 오늘은. 네, 좋아요. 근데 하체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다리의 무게 중심이 가는 쪽 방향으로 그냥 무게 중심을 실어주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동작은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좌우로 한 번씩 움직이실 거예요. 손 허리 하시고 네. 어깨까지 귀엽게 발랄하게 이거 움직이시면 돼요. 예전에 핑크 동작인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손을 귀엽게 앞으로 박수를 쳐주시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경쾌하게 올려주시고 네. 난 다음에 멈추셔서 양손 앞으로 쭉 뻗으시면서 손을 허리다 대시고 고개 탁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네. 손을 허리에 두신 상태로 경쾌하게 움직여주시고 네. 손을 이때 박수를 치면서 움직여주세요. 손을 머리 위로 움직여주시고 멈추셔서 손 앞으로 쭉 뻗어서 허리, 턱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약간 뻔뻔해야 할 수 있는 네, 동작.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도 음악에 맞춰보겠습니다. Another moment too soon, another minute too late. Maybe I make my mistakes, but it's perfectly okay. 'Cause I'm not 이거 약간 숙련이 돼야 좀 멋있게 나오겠어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아주 간단하세요. 위로 네 볼을 떼어주세요. 네. 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뒤로. 뒤로. 네, 해주신 다음에 양손을 어깨 넓이까지 들어주시고 손을 짝, 짝, 서클 돌려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손 앞으로 쫙 가려주세요. 얼굴에. 교차해서. 네. 한 번 더 하시면은 네. 점프를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뒤로. 손을 빰, 빰, 서클. 손 머리를 쭉 뻗어서 접고 앞에 얼굴을 가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 볼게요. 네. 두 가지. I'm not the only one who knows. You gotta crash and burn to live the light with arms open wide as closed. I'm out of love. I'm out of love. You gotta crash and burn to live the light with arms open wide as closed.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따라해 볼게요. 네. Maybe I fall too fast. Maybe I dream too much. Maybe I give my everything. Well, maybe I shouldn't have. 한 번 더. Maybe I try too hard. Maybe I go too far. As 앞으로. long as I'm heading for the moon, 위로. I'll catch a ride on a shooting star. 오른발. Not a moment too soon, not a minute too late. Maybe I make my mistakes, but it's perfectly okay. 'Cause I'm not alone. I'm not the only one who knows. You gotta crash and burn to live the light with arms open wide as closed. 할게요. 멈춰서. 네, 오늘도 정말 신나는 분위기 좋은데요, 동작이면서도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정말 네네. 복부에 근육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장미아 씨는 어떠셨나요? 그리고 팔을 오늘 이렇게 많이 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곧짝 펴지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아요. 맞아요. 팔 동작이 이렇게 쫙쫙 뻗어지다 보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꼭 그렇게 보내자고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동작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는 전신 근력을 키워주는 스트롱 바이 줌바 동작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들어가요, 스트롱. 예, 기대해 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5분씩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at I'm not too bad. I wanna look back and be able to say I gave it all I had. 한 번 더. I know what I wanna do, but I don't know if I'm able to. 오른손. It's a chance that I'm willing 위로. to take, 'cause nothing's certain anyway. Not a moment too soon, not a minute too late. I'm gonna make my mistakes, but it's perfectly okay. 'Cause I'm not alone. I'm not the only one who knows. You gotta crash and burn to live the life, with arms open wide and let's go. Gonna live my life with my arms open wide, take a leap of faith as I shut my eyes. I'm not alone. 네, 아침부터 신나게 뛰셨죠? 이번에는 네.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장미화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좋아지세요, 보니까. 아, 운동도 하시고. 체조를 잘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죠요. 아, 그래요? 예. 오. 저는 휴가 가기 전에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개 뭐 챙기시잖아요, 사실. 예. 근데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맞아요. 안전이 중요하죠. 사실은 물건 하나 빠뜨리는 건 가서 네네네. 사도 되고 네. 약간 맞아요. 불편해도 되는데요. 음.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기분 좋으려고 가는 건데 네, 그렇죠. 정말 무사하게 잘 갔다 오는 거 그게 네. 가장 안전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치유비책의 주제! 여행지에서의 응급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요령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그 장미화 씨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무 사고 없이 가족끼리 잘 갔다 오면 그럼. 좋은데 네. 참 가서 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름철 되면 뭐 뉴스를 통해서도 사건 사고 네. 많이 접하게 되고요. 예. 네. 실제로 뭐 응급실에도 뭐 익수 사고를 통한 익수 사고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많이 겪고 오시는 경우를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가지에서는 어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를 저희가 일단 준비해봤어요. 일단 해수욕장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생기는 사고, 네. 또 산에 많이 가죠. 두 군데잖아요. 예. 산에서 생기는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먼저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아찔한 사고. 첫 물이 번째. 있는 곳이죠. 뭐가 있을까요? 짠. 아, 익수 사고 역시. 그렇죠. 예. 이거는 매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해요. 네, 그죠? 뭐 맞아요.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네. 뭐 떠내려 간다든가 네. 아니면 누구를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네. 간다든가. 맞아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해외는 하와이에서부터 국내에서는 뭐 광양, 영양, 밀양 맞아요. 한 네 군데에서 익수 사고 났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또 무슨 뭐 이한유라 그래가지고 파도가 맞아요. 거꾸로 거꾸로 밀려나가서 딸려나가가지고 네. 익수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해외 피서지에서도 발생을 하고 네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7년간 익수 사고를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이제 1,430건의 익수 사고가 있었고요. 그중에 사망 사건도 이제 40건 이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보면 사실 숫자로 보면 잘 이게 확인이 이제 안 되는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한 고등학생이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진 상태로 저희 병원에 실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현장에서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그래서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했고 다행히 심장은 이제 돌려놓고 중환자실 입원을 했는데 네. 신경적 손상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예. 자기는 지금 위급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저거 잠수하는구나. 아니면 장난치는구나, 네. 우리 놀려주는구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 세상에. 자, 이럴 때는 사실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혼자 있는데 남들은 나를 잘 모르는 경우 내가 스스로 이거를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익수사고에 대해서? 아무래도 해수욕장에서 익수사고가 날 때 가장 이제 많이 날 수 있는 케이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물 안에서. 동떨어져 있는데 맞아요, 쥐가 맞아요. 나는 경우에는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렇게 구급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준비 운동해 주는 게 좋죠.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우리 쥐가 난다는 게 사실은 근육 경련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몸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지만 네.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쥐가 났다고 하면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물속에서 혼자. 네, 근데 제가 설명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네. 직접 나와서 장미아 또 씨께서 제가 해주시는 게 여기 좀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 매트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이게 물은 물이군요. 이게 물이에요, 물. 저는 실제로 여기다 물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 저희가. 저는 수조라도 어떻게 아니면 욕조라도 하나 어떻게 채워줄 줄 이거 알았더니 직접 들어가셔야 되니까. 매트로 안전하게 대신하는군요. 제가 동작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신발을 벗고 네, 벗으실까요? 예. 우리가 쥐가 나면 운동할 때도 그렇고 네, 근육을 네, 이렇게 주물러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맞아요. 계실 네. 거예요. 네. 근데 물속에서 이걸 풀어주겠다고 다리를 가능한가? 들게 되면 네. 다리를 들면 몸이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허리를 굽혀서 이제 고개를 숙이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숨을 한번 깊게 마시고 넣어야 되겠네요? 허리를 좀 둥글게 마시고요. 둥글게 이게 말아요. 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물 속에 있을 때 차라리 고개가 들어가야 몸이 뜨게 되는데 이때 네. 쥐가 난 쪽 다리에 네. 발가락을 네. 배등 쪽으로 강하게 젖혀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러면 뒤쪽 근육이 쭉 당기게 되겠죠. 이때 쥐가 난 데가 허벅지면 허벅지, 네. 종아리면 종아리 그 부분을 이제 주물러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이때 당황하면 안 되겠네, 일단. 그렇죠. 사실 막 거기서 허우적거린다거나 다리를 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지시게 되니까 네. 고개를 숨을 크게 마시고 고개를 넣어서 몸을 둥글게 말면 몸이 뜨거든요. 그 다리를 상태에서 이제 지키고. 들으면 네. 이렇게 다리 주물러 주시면 대부분은 금방 쥐가 풀려요. 근데 풀렸다고 다시 해수욕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한번 쥐가 나면은 풀린 다음에도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풀린 직후에 바로 무트로 육지로 그렇군요. 나오셔서 충분히 마사지하고 온열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잠깐 숨 좀 쉬고요. 다시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렇죠. 다리를 다시 반복하시면 제낀 다음에 되죠. 그다음에 쥐가 나는 데를 이게 물속이라고 지금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 네, 약간 물속에서는 몸이 이렇게 좀 뜬 상태이기 그죠, 때문에 그죠. 더 이렇게 막 무섭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정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꼭 이 네. 예방법 기억을 하셨다가 응급 처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물에서 쥐가 나면은 당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일단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일단 이걸 알고 계시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당황을 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숨을 쉬고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막 허둥지둥하다가 그쵸. 아까처럼 이게 다리를 들어서 하려다 보면 더 막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더 당황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예. 자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도 근데 그런 생각하는데 가끔 영화에서 보거든요. 구해줘야지라고 뛰어들었는데 위급한 사람은 뭐가 있으면 막 강하게 붙잡으려는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나도 같이 위험한 상황에 저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고 맞아요. 힘이 네.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위급하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조카랑 보트를 타고 이제 한가 있다가 예. 보트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삼촌이 같이 끌려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리 예. 작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함부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농담 삼아 네. 뭐 이렇게 너 같이 죽자는 얘기냐 물귀신 작전 쓰냐 뭐 이런 얘기를 맞아, 맞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은 구조요원들이 이렇게 네. 구조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걸 항상 장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도와주고 싶으면은 물에 뜨는 거를 묶을 수 있는 이제 끈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고요. 네. 이제 묶어서 페트병이나 아니면 과자 봉지도 요즘 크게 실수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구명부트나 조끼 같은 걸 벗어서라도 네. 던져주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끈이 없으면 그냥 던져서라도 잡고 버틸 수 있게 도와주면 되고요.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뭔가 끌고 나오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라이프가드 전문가들이 시행을 한다면 네, 이제 네. 뒤에서 네.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뭐 해보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큰 사고를 예상할 근데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 하여튼 사람 뒤쪽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가게 가면 사람 뒤쪽으로 해서 뒤춤을 짚고 나오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당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잡으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성향이 있고 잡으면 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구조를 했는데 문제는 의식이 없을 때예요. 아유. 의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럴 때 의식이 어떻게 해야 있다고 될까요? 하더라도 네 그렇고요. 의식이 맞아요. 없으면 더 더 그렇고 당연히 위험하죠. 119 신고를 해서 네. 익수 환자는 꼭 응급실에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응급실에서 관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루에서 이틀 이상은 이제 입원을 해서 관찰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소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를 또 하지 않습니까? CPR이라고 119에 또 하죠. 예, 신고를 한 다음에 119가 오기까지 네.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 예. 요거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잖아, 그렇죠? 네. 빠진 물에 빠진 사람을 사람을 건진 거죠. 건졌어요. 네. 그럼 선생님 이쪽으로 가셔서 일단 심폐소생술 알려드릴 때 네. 이제 익수 상황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심장 마비 상황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네. 아니면 이제 부정맥으로 쓰러지는 경우거든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예, 예. 아.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급성 신경경색이나 부정맥 상황 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잠깐 1, 2분 정도 알려드리고 네. 익수 상황 때를 알려드리는 게 좀 순서가 맞을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다. 예, 예. 왜냐면 우리는 그 지금 얘기하신 심정지 상황, 예. 이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교육도 많이 받을 받았고, 기회가 있으시죠. 예, 예, 예. 듣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거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예. 네. 그럼 먼저 이제 집에서 가족이 특히 아버님이 만약에 쓰러지셨다, 네. 가슴을 이렇게 우켜잡고 쓰러졌다 그러면 먼저 의식 확인을 하고 네.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집에서 벌었다고 가정을 하고 네.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일단 119 연락을 해가지고 예, 전화 이제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예. 근데 동생 니는 예, 빨리 예. 저기 1층에 제가 가가지고 동생 맞나요? 동생으로 하시죠. 형님으로 하실까요? 네, 동생한테. 형님 저 1층에 동생 가가지고 기준. 네. 그 네. 경비실에 있는 제세동기 좀 빨리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가가지고 예. 역할을 분담을 그렇죠. 해주세요. 요거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스피커폰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119에서 상황실에서 상황이나 도움을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다른데 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 중에 가슴 압박을 먼저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쓰러진 상황에서는 혈류에 산소가 충분히 아직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리플이라고 하죠. 유두 정중앙을 네. 손꿈치를 대고 네. 예,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30회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이제 일곱, 팔을 여덟.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네, 온몸을 이용하는 거죠. 거죠. 네. 왼쪽 가슴이죠, 선생님? 예, 왼쪽이 아니, 아닙니다. 정중앙. 정중앙을 정중앙. 가지고 사이에? 네, 정중앙. 유두의 정중앙을 네. 중앙을. 손꿈치라는 곳에 네. 대고 지금 막 압박을 하니까 네.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금 여섯, 불이 일곱, 빨갛게 막 여덟, 들어오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가고 있어요. 빨간색에서 네. 이렇게. 네. 예. 네, 이렇게 근데 선생님 하면서 이거 지금 하시는데 예,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압인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센티미터나 뭐 이런 걸로 좀 표현 예, 정해져 가능할까요? 아니 보통은 제가 네. 듣기로는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라고. 아우, 그러다 무조건 쓰러지는 세게는 거 알죠.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세게는 아니고 네. 이제 이게 이제 네. 5년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5년 전 걸 봤어요. 예, 전에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5cm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5cm에서 6cm로 네. 어느 정도를 조절하라고 그렇게 알려요. 그러니까 누르는 정도가 5cm 정도. 예, 5에서 6cm. 실제로 뼈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뼈가 안 부러지기를 바라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뼈가 부러지더라도 심장을 그러니까 살리기 일단 위해서 살리고 강하게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30회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숙련된 자는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턱을 들고 네. 입을 대고 1초간 예. 불어주는군요.
예, 이렇게 두 번 불어주고. 아, 예.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가슴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부풀어 올라요. 그렇죠. 느니까. 고개를 젖히고 해야 예, 이렇게. 가슴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거 보고 다시 혹시 30회.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입으로 호흡은 하지 말아라 뭐.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숙련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은 인공호흡을 해도 하는 되고. 게 좋고요. 네. 하는 사람 게 좋고 네. 그렇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가슴 압박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익수 상황에서는 네. 이게 좀 순서가 다릅니다. 아, 물에 여기 빠졌다. 중요한 거. 우리 예. 익수 상황이에요, 지금. 익수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익수 상황에서는 폐에 산소가 안 들어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익수나 아니면은 기도가 막혔거나 네. 아니면 발견된 상황이 오래된 경우,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된 걸로 예.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이고야. 인공호흡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압박을 먼저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장마비 때는 순서가 CAB, 컴프레션이 먼저 들어가지만 예. 익수나 기도가 막혔을 이게 큰 때는 차이네. ABC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공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산소가 혈중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산소를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무조건 인공호흡 그거는 해줘야겠네. 인공호흡 해줘야 익수 돼요. 사고가 예, 났을 상황에서는 때는 인공호흡 예, 마우스 투 마우스를 먼저 해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아까 해주시죠. 보여드린 네. 것처럼 네, 다시 턱을 한번. 들고 턱을 들고 네. 입에다 넣으면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하고 살짝. 오릅니다. 예. 그다음에 가슴 압박을 30회 해주고 아. 이게 반복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9 대원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이 사람의 심장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하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자막에도 나갔는데 먼저 입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는 이제 막 제거를 해주는 게 그렇죠. 만약에 필요하겠죠. 토사물이 있거나 그러면 네. 이제 일단은 이게 고개만 돌려서 빼줘야 되고요. 만약에 살짝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돌아왔고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되는데 네. 토사물이 옆으로. 있으면 네. 옆으로 눕혀서 자연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됩니다. 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예,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요. 예. 어우, 선생님 멋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거 정말 예, 했는데 일단 이분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저도 남자니까 네. 이게 힘있게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심폐소생술. 보여주시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그럼 아까 보니까 왼쪽 가슴이냐 오른쪽 가슴이냐 그 위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가슴 중앙을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유두중앙 중앙을 네. 조금 내려가서 조금 더 완전히 내려서. 다 펴시고요. 팔을 쫙 펴야 돼요. 팔을 쫙 펴야 돼요. 네. 허리의 힘으로 네. 5cm, 6cm 그렇죠, 누르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좋습니다. 네, 이때 이제 쉬었다가. 손꿈치만 대고 손은 약간 살짝 댈 정도만 해주시고 살짝 댈 압박을 하고 허리로 완전히 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자세 좋은데요? 네. 그래요. 정말 잘하시네요. 잘해주고 계세요. 30번 하셔야 돼요. 30번. 네, 다섯, 여섯, 일곱. 아까 5분 헬스보다 더 어려워요. 헬스 하신 10분에 하긴 했어요. 자. 바로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네. 이렇게 하고 네. 인공호흡하고 이런 거. 아, 예. 인공호흡은 턱을 들어주고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넣어주는 조금 건가요? 더 강하게 하고 한번 되면 이렇게 9번 나옵니다. 예.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야. 예, 이렇게 직접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예. 저 처음 배워봤어요. 예. 네. 자료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처치인가 그러게. 싶고 또 꼭 네, 네, 배워둬야 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우리 가족이 쓰러졌다 네. 이럴 때 바로 처치가 안 되고 네. 1분 지날 때마다 사망률이 10%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3분에서 4분 이내에는 응급처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119 통해서 응급실에서 전문 처치가 들어가야 네. 이 멈춰진 심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예, 골든타임 4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물속에서 익사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하고 보여드렸었는데 물이 아닌 곳에서도 간혹 익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흔히 마른 익사라고 해서 한동안 이제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네. 엄밀하게 말하면 지연성 익사 또는 2차성 익사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소량이라도 물을 삼켰을 때 이 물의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며칠 지난 후에 뭐 폐렴이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물에 잠깐 빠졌거나 허우적거렸을 때 물을 소량 먹은 후에 이후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왜 평소에 물 먹을 때도 잘못 마시면 맞아요. 막 기침을 엄청 한다든지 네. 야 체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물을 잘못 마셔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름철,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아찔 사고. 네. 두 번째는요. 익수 다음에 짜자잔. 맞아. 해파리 사고 해파리.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와요. 불청객이죠. 저 해파리한테 쏘여봤거든요. 정말요? 그래요? 너무 아파요. 그래요? 아파도
이게 바다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인데 네. 너무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픈 것도 너무 아픈데 네. 그게 아픈 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네. 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민 원장님? 네, 맞아요. 이제 해파리 중에서 일부 해파리는 독성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얘기하신 피부 통증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파리에 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네. 몸에 박힌 촉수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가시 같은 게 박히는군요. 네, 근데 함부로 손으로 제거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이 촉수가 손에 묻으면서 불혹차적인 다른 문제들을 유발을 할 아이고야. 수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신용카드나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침이 꽂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쓸어내리게 되면 침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침을 제거를 하고 이 해당 상처 부위를 10분 이상 바닷물로 씻어내신 후에 역시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셔야겠죠. 네. 지금 이제 바닷물로 씻어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식초물로 씻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정보를 흘려줬는데 그 사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어떨까요? 예. 네, 일단 뭐 식초로 씻으란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오줌물로 씻으란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네. 그렇게 굳이. 예. 네, 사실은 원칙이 아니고요. 네.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네. 그냥 생수는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깨끗한 있는데 물이니까. 또 우리가 상처나면 생수를 생수도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래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바닷물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이 그 독소가 이제 퍼질 수 있는 게 이 자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이 촉수에 박혀 있는 자포가 만약에 삼투압 작용으로 맹물이 들어가면 터집니다. 그러면서 더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와.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자극이 덜 될 수 있는 물질인 그 자리에 있는 바닷물로 최대한 씻어내라고. 똑같은 농도의 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물질, 뭐 알코올이나 뭐 다른 이제 걸로 바르거나 네. 씻어내는 거는 오히려 악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로 예, 바닷물. 씻어내고 예. 카드를 활용해서 네. 촉수를 빼내라. 예. 자, 우리 해파리는 냉채로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예. 이게 바다에 쏘이면 또 위험한 너무 문제가 아파요, 부분이 있군요.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네.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맞아요. 이 또 해수욕장은 햇볕이 참 좋은데 그치. 뭔가 가릴 게 없잖아요. 뻥 뚫려 있으니까 일광 화상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피부에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진료한 사례 중에서 해외 여행 갔다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온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태우신 거죠. 아유. 예, 이게 자외선으로 태워지는 거다 보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아. 30분 정도 나중에 이제 지나서 통증이 온다, 한나절 지나면서 부풀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이야. 그건 이제 근데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초기 처치가 안 된 예. 화상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보통은 화상을 입자마자 빠르게 식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광 화상 중에 이제 각막 화상이라고 UV 케라타이티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해수욕장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호기 없이 이제 보다 보면 다음 날 엄청 눈이 가렵고 따갑고 네.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이 햇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햇볕이 정말 무섭네요. 왜냐면 예. 용접할 때는 이거 안 끼면은 정말 못 보거든요. 그 빛이 강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해수욕장에 이 네. 반사와 이런 게 모여가지고 햇볕들이 모여서 눈에 들어오면 각막에 화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가렵고 이렇게 눈물 나고 아프다고 비비다 보면 네. 그러면 결막에 상처나 이제 붓기가 생겨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눈을 비비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럴 때. 비비면 안 되죠. 비비면 안 되고 응급실 가서 이제 눈 좀 안정화시키는 아픈 걸 좀 덜하게 하는 진통제를 눈에 넣고 안과 네. 진료까지 보고 각막이나 결막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자기가 조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눈을 뭐 감거나 하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좀 이제 얼음을 수건에다 좀 싸서 네. 좀 차갑게 해주면 얼음 덜하거든요. 조치를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안약은 없으실 테니까 네. 응급실 오셔갖고 그 안약을 특수한 안약을 좀 바르셔야 좀 통증이 덜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 안약이나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피부 화상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긴 소매를 입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예방이 되는데 눈 화상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눈에다 넣는 선블럭을 만들면 정말 인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죠. 선글라스. 그 생각. 사실 선글라스를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눈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요즘같이 자외선이 셀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모자만으로 이제 모자로 가려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하면 눈에 들어오는 그 자외선 차단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99% 이상 와. 차단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좋고요. 또 약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이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짙은 색깔의 맞아요.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 차단율이랑 색깔이랑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짙은 색 렌즈를 끼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동공이 확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약간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선글라스 끼고 봤을 때 네. 눈동자가 비쳐 보일 정도의 진하기로 선글라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꼭 진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선글라스가 또 워낙 색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회색도 있고 맞아, 갈색도 맞아, 있고 맞아. 노란색도 검정색, 있고. 초록색,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또 조금씩은 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율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네네. 그 투과할 수 있는 빛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렌즈 컬러마다 아무래도 목적이나 아니면 장소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선택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건 의외로 회색이거든요. 예. 네. 색의 왜곡 현상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녹색 렌즈 같은 경우는 눈에 피로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운전을 좀 장기간 하시거나 해변가에 계신 경우 또 낚시를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황색 렌즈는 우리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 네. 청색광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시야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동공이 너무 확대되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위험하다 네. 이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 농담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네.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세 가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죠. 또 많이 가는 장소가 예. 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가장 짜잔. 아, 맞아. 산모기 원래. 보통이 아니죠. 맞아요. 나 어제도 모기 때문에 못 잤어요. 네. 아유, 진모기도 무서운데 산모기도 아우, 하죠. 산모기 한번 물리면 네. 붓기도 엄청나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벌레에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모기뿐이 될까요? 아니죠. 요즘 네. 뭐 말벌도 그렇고 맞아, 맞아. 벌레들 좀 아주 극성인데요. 네. 근데 요즘 특히 벌 같은 경우 독성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고요. 모기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이제 부종 생기고 그다음에 목 막히는 느낌 들면서 호흡곤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즉시 응급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예, 강심제를 통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 줄이는 약물도 써야 될 수가 있고요. 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혹 가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벌 말씀하시니까 네. 예전에는 벌에 쏘이면 된장 발라라 이랬는데 맞아요. 뭐든지 그런 된장이었죠.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그렇긴 해요. 근데 요즘도 된장 발라서 응급실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설마? 아직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직도 있고요. 그래요? 네, 된장이면 된장도 문제인데 네. 뭐 담배째를 발라오시는 분도 있고. 담배째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러시는 그런 분들이 경우는 있어서. 어때요? 쑥 같은 걸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아니 왜 그러지 좀 저러지, 마세요 정말. 제발. 그냥 상처가 나거나 그냥 벌레 물리거나 그러시면 그냥 얼음 찜질 정도로 하시고 그냥 누르고 오시면 되지 안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서 뭔가를. 처치를 하시면 네. 네, 의료진들이 더 열심히 닦아내고 환자만 더 고통이 심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대 된장 바르면 안 되죠. 침을 통해서 있는 그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뭐 소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고요. 네네. 아까 해파리 독침 제거할 때 알려드린 방법 똑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 이제 침을 빼겠다고 손으로 막 하거나 핀셋으로 하면 오히려 침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카드. 그래서 플라스틱 카드로 살짝 피부 표면을 긁어내듯이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카드가 쓰임새가 많네요. 그러네요. 여러모로 요긴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산모기 얘기했었는데 이 모기도 잘못 물리면 동화증염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녹슨 못 군인들. 같은 데 찍히면 네.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 뭐 행군하거나 네. 이럴 때 맞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봉화지겸이라는 게 피부 표면에 난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균을 통해서 아무래도 뭐 진피층은 물론이고요. 피하 조직까지도 염증이 번져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모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기 침에 물렸을 때도 역시 피부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지러우니까 무의식 중에 이 부분을 막 긁거나 침에 바르시는 경우도 세상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봉화지겸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침 바르고 십자가 긋잖아요. 아, 진짜. 그거 안 되는 거군요. 근데 2차 감염이 지금 생길 저 정도 수 되면 있어서요. 십자가를 아주 크게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게 지금 얼마나 아플까 그죠? 세상에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무슨 저 개그맨 김기수 씨도 저 봉화지겸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예,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통증도 심하고 붓기, 열감, 뭐 오한까지 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에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물린 상처나 아니면 이제 찢어진 상처가 작아서 그냥 뒀다면 소독을 안 하고
하고 뒀다면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붓고 열감이 있고 하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응급실이나 이제 정형외과 오셔가지고 소독 받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항생제도 써야 되고요. 그런 처치가 없이 늦어지면 이제 그런 봉화지경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저 정도 되면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쯤에서 우리 전문가 모시는 분 왜 모셨겠어요? 그럼요. 애초에 걸리지 않는 법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봉화지경 이제 걸리면 하여튼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청결이 제일 우선이죠. 깨끗해야 돼. 이제 우리가 그 봉화지경 걸리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피부에 있는 이제 상처에서 균이 들어가서거든요. 네. S. aureus라는 균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균을 막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독을 해줄 때 집에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병원 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집에서 하시겠다면 집에 뭐 소독약 있다고 빨간 약 바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빨간 약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약통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묻히고 다시 넣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되고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원칙은 그 일회용 그 포비돈 수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이제 찢어서 한 번만 면봉처럼 면봉처럼 돼서 거기 빨간 약이 발라져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포비돈 일회용으로 수압, 거의. 일회용이요. 그걸로 소독을 해주신다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덮을 꺼즈가 또 구하기가 어려운데 요즘 또 그것도 일회용으로 포장이 돼서 소독된 채로 나오는 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병원까지 안 오셔도 일시적으로 소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약을 쓰더라도 그것도 청결하게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개그맨 김기수 씨는 발바닥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다가 무리하게 제거하다가 상처가 나서 이제 봉화지경에 걸렸다고 하는데,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일단 조심하는 게 일차적인 또 중요하지만 방법인 것 같아요. 요 방화제경과 함께 주의해야 될 게 파상풍도 좀 주의를. 맞아, 파상풍도 그래서 파상풍도 병원 안 예방 주사가 오시더라도 있긴 하잖아요. 파상풍 예방 주사를 우리가 10년마다 맞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20대 남자는 이제 군인 때 맞게 되고요. 여성은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남성 30대 이상이나 여성 20대 이상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장미아 씨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는 받으셨어야 되는데. 왜 꼭 저를 걸고 넘어지죠? 같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10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몰랐어요. 대부분 그것도 지금 중요한 모르시고요. 정보네요. 최근에야 그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의 접종 여부를 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산에서 벌레 조심하시고. 맞아요. 두 번째는요. 네. 낙상, 맞아요. 산은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산은 오를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훨씬 더 조심해라. 왜냐면 방심하면 자꾸 안 돼요. 넘어지니까 내려올 네.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고르지도 않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뭐 등산화 잘 신고 이동하시면 좋은데 또 멋내신다고 구두 신고 올라가시는 분들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종종 있어요. 꼭 있어요. 저희가 10cm 낙상이라고 하거든요. 힐 신고 이제 산 올라가시다가 발목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 꼭 힐을 안 신더라도 산이라는 자체가 이제 넘어지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보니까 발목 골절도 흔하고 허리, 그 압박골절도 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처나거나 이제 그 골절이 발생한 게 의심이 된다면 고정을 한 채로 이제 119 도움 받아서 응급실에 와서 처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같이 가다가 이제 뭐 산은 이제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들끼리 가잖아요. 그렇죠. 동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2명이서 뭐 업고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때까지 가야 일단 조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헬기가 올라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해서 들것으로 오는 게 더 편한 저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산 가까이 중간에 올라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애매하죠. 최대한 그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나뭇가지 같은 것 좀 대서. 이제 옷이나 이런 걸로 좀 묶어놓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식수, 생수 같은 걸로 씻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 청결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외의 물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된장 이런 거 안 되고요. 알코올 이런 술 안 되고요. 나뭇잎 막 찧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찢는 걸 좋아하지? 자. 빻아가지고. 안 되고요. 일단 먹는 식수 정도 되는 생수 같은 걸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일단 부목을 대주고 이제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하중 안 짚고 내려오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혼자 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이게 무리가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기다리는 게 맞죠. 그렇게. 자,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뭘까요? 산에서 일어나는 아찔 사고. 세 번째는요. 짜잔. 탈수. 의외로 산은 사실은 이게 오픈돼 있는 곳이 아니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탈수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러게요. 탈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네요. 네, 등산하실 때 낙상이랑 함께 같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탈수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실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탈수 증상은 본인이 일찍 캐치만 하신다고 하면 네.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 취하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이때 그냥 생수를 드시는 것보다는 스포츠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네. 약간 소금을 타서 좀 염분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름철 등산을 계획하시고 있다면 단순히 등산 장비만 챙기지 마시고 이런 비상시에 먹을 만한 뭐 스포츠 음료나 소금, 물 같이 챙기시는 게 좋겠죠. 네네네. 자, 우리가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외로 여행 갔을 경우에 뭘 조심해야 될지 요거까지 짚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굿모닝에서 저거까지 준비했어? 놀라실 것 같은데 마무리 한번 볼까요?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군데 많이 가는 곳 네.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일본을 한번 가볼까요? 일본. 네. 일본은 뭘 일본 주의해야 사는요? 되는지? 홍역이네요. 사실 요즘 홍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일본에서는 그 오키나와 현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벌써 99명이나 홍역으로 확진이 됐다고 해요. 네. 홍역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기 중 감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일본 여행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는지 접종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10일간의 잠복기 이후에 고열이 나거나 뭐 기침 같은 증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죠. 네. 예. 자, 두 번째는요. 홍콩입니다. 홍콩 많이 가시죠? 예. 아우, 이름도 생소하네요. 엔테로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장관에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수족구가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입 안에 이제 궤양이나 수포가 생겼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터지면서 전염성이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예. 5일에서 7일 정도 고열이 날 수가 있고 식사를 못 하거나 이러면서 탈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탈수가 너무 심하면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16개월인데 수족구 와가지고 입안이 하얗게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간 일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예. 난립니다. 새 아이들 돌아가면서 다 걸리고요. 다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그러네요. 예. 자, 홍콩 많이 가는 지역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도 뭐 가까운 나라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아, 여기도 홍역이네요. 중국 역시도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예방접종력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중국은 또 하나 좀 시골로 가시거나 소도시로 가시는 분들 네네네. 아니면 음식을 좀 다양하게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티푸스가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다음은요? 태국 많이 가시죠. 태국. 네.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위험한 우리가 많이 이건 들어본 모기로 바이러스예요. 감염되는 거죠. 모기로 인해서.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좀 네. 과하게 좀 걱정을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요. 소두증 예, 많이 임산부도 들어오죠. 예. 조심해. 임산부인 경우에는 이런 여행 지역을 좀 피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임산부인 경우에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신생아나 임산부만 아니면 80% 정도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앓고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임신 계획 중이거나 임산부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리하게 공포심을 갖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 많이 가시죠. 예, 조금 먼 마지막 나라네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네.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사실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 균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과일에 관련돼 있는 과일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살모넬라 감염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드실 때 반드시 물에 깨끗이 씻으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식초를 살짝 탄 물에 5분 이상 담가놨다가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 또 상온에 2시간 이상 음식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뭐 해외 지역까지 많이 가는 곳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자주는 안 가지만 뭐 아프리카 이렇게 가는 분들은 미리 예방접종 같은 거 받는 거.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휴가철을 맞아서 예. 저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안전사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24절기상 입추입니다. 예. 입추, 가을에 접어든다라고 하는데 이 입추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덥죠. 자, 그래서 보양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매번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매일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들었다는 이 음식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숨막히는 더위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너무 덥고요. 진짜 녹아내릴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더워서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말이 같아요. 젊은 저도 이렇게 되게 힘든데
다른 나이 드신 분이나 아기들은 어떨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더위나 체온 조절로 인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콤달콤함으로 입맛 살려주는 토마토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양강장 채소인 마늘.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와 마늘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법. 지금 소개합니다. 폭염의 가마솥처럼 달궈진 서울.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입맛도 건강도 잃기 쉬운 요즘. 더위에 맞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21개월 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김형영 씨 부부. 요즘 폭염이다 열대야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덥잖아요.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또 남편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보약도 해먹고 닭백숙도 해먹고 했었는데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보양식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보양식. 이게 저희 집 건강관리 비법이에요. 다름 아닌 토마토와 마늘? 그런데 이것도 보양식인가요? 토마토는 그 세계 10대 음식 중에 하나로 워낙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있는 데다가 라이코펜이라는 항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의 그 면역력 증가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리신 성분이 면역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성분이 합쳐지게 되면 훨씬 더 상승적인 효과로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단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통마늘을 애용한다는 주부. 저는 꼭 통마늘을 쓰는데요. 통마늘이 매번 까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15초만 돌려주면 껍질이 되게 잘 까져요. 깐 마늘은 비닐팩에 넣어 구멍을 뚫어 냉장 보관하면 변색 없이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주면 특유의 쓴맛이 제거된다는데요. 여기에 양념된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아주는데 이때 토마토를 넣는가? 제육볶음 소스가 좀 짭짤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넣으면 되게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져서 맛이 되게 좋아져요.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영양분이 몸에 잘 흡수된답니다. 아이가 토마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볼 거예요. 남녀노소 인기 만점인 토마토 달걀 볶음. 달걀과 토마토만 있으면 누구나 뚝딱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을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토핑으로 올려 먹는 토마토 샐러드도 만든다는데요. 이 드레싱은 뭔가요? 이건 토마토랑 마늘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요. 원래는 마늘 냄새도 안 나는 건강음료여서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샐러드 할 때 드레싱으로 써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새콤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토마토 마늘 음료. 마늘이 좋은 건 알아도 냄새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으로 들어갔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영양 가득한 토마토와 마늘로 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입맛 살리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여름철 보양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볼 차례. 아내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토마토 마늘 음식은 땀을 많이 흘리는 남편에게 특효야. 아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샐러드에 들어간 이 드레싱으로 쓴 이 음료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뭐 마늘 향이 많이 나지도 않고 마늘 들어간 거 먹으면 원래 또 다음 날까지 냄새 걱정도 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거 없이 되게 프레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냄새 없는 마늘, 그 비법을 찾으러 경상남도 남해로 향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남해 마늘은 육질이 단단하고 영양가가 높다는데요. 마늘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 마늘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해의 자타공인 마늘 박사 김용훈 씨. 마늘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여기 저장된 것만 해도 한 100톤 이상 저장되고 있죠. 유지 온도가 영하 2도를 기준으로 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봄에 수확한 생마늘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애지중지한 마늘로 특별한 음료를 만든다는데요. 마늘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토마토를 발효시켜 가지고 두 개 섞어 가지고 음료로 만든 겁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발효시키면 신체에 잘 흡수되고 제품도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여기에 특별한 비법이 들어간다는데요. 우리가 쓰는 단백질 점호가 이 마늘 냄새를 단기간에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효모를 넣어 마늘 특유의 냄새를 없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고 마늘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까지 다방면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마늘 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농사 짓고 토마토 마찬가지 그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소박한 목표입니다. 몸에 좋고 맛은 더 좋은 토마토와 마늘. 유독 지치고 더운 올여름을 영양 가득한 채소로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으로 보는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폭염과 함께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이 요금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7월과 8월 이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아마도 오늘 오후 1시 반쯤 아주 구체적인 전기요금 재절감 방안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김경선 씨. 최근 전기검침원이 다녀간 뒤 전기요금 걱정이 커졌습니다. 3, 4만 원 나오거든요. 이번 달에 검침한 거는 한 17만 원 정도 약 나온대요. 가슴 철렁하죠, 이거. 그리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거든요, 지금.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요금을 검침한 가정부터 오늘 이렇게 전기요금 통지서가 발송됐는데요. 에어컨 사용량이 많았던 가정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도 나서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경감 방안이 확정되면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도 소급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검침일을 변경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시기를 분리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네,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네네.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 아무래도 폭염 청구서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침일이 조금 가정마다 다릅니다. 네. 한 달에 7차례 나눠서 검침을 하게 되는데 검침일이 25, 26일인 가구는 이제 바로 어제 저녁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날라오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가구들이 떨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좀 파악된 바로는 이제 요금 폭탄이었던 때가 언제였냐? 지난 2016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는 40만 원, 50만 원 그 이상도 많았는데 이제 현재는 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3단계 누진제도 이제 3배수 정도인데 한국전력에 따르면은 매일 에어컨을 10시간 틀었다고 가정하면 꽤 많이 틀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한 18만 원 정도 더 요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가구마다 또 에어컨별로 다릅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 오후 1시 반에 아주 확정된 안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경감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폭염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 혹한에 대비한 지원책이 많았지 폭염 지원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폭염 지원책이 나오게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아마도 오늘 제가 예상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 누진제 구간을 좀 더 완화해 주지 않을까. 즉 뭐냐면 현재 1단계가 1에서 200kW, 2단계가 201에서 400kW 아니겠습니까? 3단계가 그 이상인데
1, 2 구간을 넓히는 거예요. 1단계를 1에서 300, 2단계를 300에서 500 이 정도까지 넓혀주는 방안이 아마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가세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10% 정도 전기요금에 나오는 이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가세 환급은 폭이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한 8만 원 쓴다라고 하면 8천 원 돌려받는 거니까 아마도 저 7월 8월 한시적 누진제 구간을 좀 넓히는 방안이 확률이 높다. 난 오늘 오후에 최종 구체적인 안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이 가장 실효성은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현재 상황에서 전기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덜 쓰는 게 가장 최종인데 그거 말고도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요금, 전기요금 검침일을 좀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 약관을 보면은 검침일은 못 바꾸거든요. 한번 정하면. 근데 지금 한전에서 이달 24일, 8월 24일부터 이제 1년 1회에 걸쳐서 전기요금 검침일을 가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저 방법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검침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제 15일 기준과 1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트는 때가 언제냐?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가 그래서 피크죠. 만에 하나 15일 검침일 가구라고 하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1일 검침일에 비해서. 왜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일 검침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일 같은 경우에 1일부터 15일 날 100kW를 썼고요. 15일에서 8월 1일까지 300kW를 썼습니다. 그럼 1일 하는 검침일은 8월 1일 검침을 받았을 때는 400kW. 그러네요. 2단계에 어쨌든 딱 걸리네. 막은 거예요. 2단계에 막았는데 15일 검침일을 보십시오. 7월 15일에서 8월 1일 엄청 쓰잖아요. 300kW 썼죠. 8월 1일에서 8월 15일 또 300kW 썼습니다. 그럼 이제 15일 검침일 가구는요. 그럼 3단계네. 8월 10일 나올 때 저기 바르면 3단계 가장 높은 구간에 600kW를 쓰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이상, 뭐 1000kW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1일 검침일과 15일 검침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검침일에 역차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제 반대 의견은 또 조삼모사다. 왜냐하면 가구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라는 분명히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구의 패턴에 따라서 검침일을 24일 이후에 뭐 전화번호를 한전한테 걸어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인 발사르탄의 발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또 더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사르탄이라고 이제 스위스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원료였었고 이걸 가지고 그 회사가 대박을 쳤습니다. 고혈압 약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났고 전 세계적으로 카피약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발사르탄 원료를 중국에서 제조를 했는데 바로 그 중국 제조 원료에서 이 발암 물질인 N 니트로소디 메틸아민이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발암이다 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뉴스는 뭐냐? 이게 중국 제조 원료뿐만 아니라 국내 D사에서 만든 그 발사르탄 원료에서도 지금 암을 유발하는 이 발암 물질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제 식약처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이제 판매 중지를 이제 제조 중지를 나서게 됐는데 이게 이제 충격이 굉장히 크죠. 지난달 충격도 있는데 국내 제조사까지도 함께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부 이 발사르탄에서 발견된 NDMA 잠정 관리 기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국내 식약처에서도 파악을 하고 또 뭐 전체 해외 같이 해서 파악이 된 건데요. 지금 보면 일단은 우리가 유의미한 발암 형태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바로 이제 식약처가 긴급하게 나서게 됐는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에 발견된 이 국내 D사 제조에 쓰는 이 고혈압 약들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확인이 된 곳이 거의 22개사의 59개 품목이고 게다가 이거를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었던 분들이 18만 명, 19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달 중국 제조와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네요. 저 내 고혈압 약이 뭐 이번에 발암 물질이 아니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포털에
저 리스트 59개 품목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익숙한 이름이 있죠. 예. 노바스크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 500만 고혈압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저 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거의 19만 명 정도가 이제는 이번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일단은 1회 한에서는 가진 양들을 모두 이제 교환이 되거든요. 무상으로. 그래서 저 약들을 해당되면 싸가지고요. 진료받았던 병원, 약국에 가서 환불 또는 이게 교환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디사 외에 혹시 다른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게 없나요? 지금 계속해서 식약처가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나온 이 59개 말고 발사르탄에 들어간 31개 품목이 또 있습니다. 발사르탄 원료를 만든. 근데 식약처는 그 똑같은 발사르탄 원료라고 해도 그 31개 품목은 발암물질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59개 품목에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막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시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8월 7일 화요일 순서를 마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입추라는 말처럼 폭염이 빨리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뵐 텐데요. 내일은 80년대 전설의 가수 김범용 씨를 모실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반가운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